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 오늘 진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또, 아이 깜짝이야. 또 검토 중에 또 들어갔어. 그래서 오늘 올려야 될 영상을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네이션 사연 보내신 분, 작년 11월 말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한번 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요, 지금 너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파릇한 고1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투네이션을 한 이유는 저희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이제 고2겠네요. 그러면은 뭐 아주 늦은 건 아니네.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에는 대회도 나가고 큰 대회 본선까지 나간 경험이 있대요. 내가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숨겨줄게요. 그래서 성인들과 개발 협업도 같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속에서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들이 주는 도파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대입을 위해서 잠시 프로그래밍을 그만두고 생기부에 활용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1학기 내신이 3 후반이지만 2학기에는 2 후반까지 끌어올렸고 모의고사도 국영수를 444에서 222까지 올렸습니다. 3월에 444였는데 11월에 222까지 올렸대요. 성적이 오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답은 바로 걷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입니다. 계속 걷지 못한 미련이 저희 발목을 잡고 그냥 자퇴받고 프로그래밍에 몰입해서 외주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공부에 방해가 되니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실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 폼 같은 형식의 예약 시스템을 5일 안에 만들어서 학생회에서 뭐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대요, 본인이. 그래서 저 스스로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레코님이 저를 절벽에서 밀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양반은 지금 자퇴를 꿈꾸고 있어. 맞지? 자퇴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추가로 내용을 줬는데 부모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충분히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학식이 높으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의 비전만 있다면 고등학교를 자퇴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 이분은 신체 스펙이 176에 85kg고요. 근육돼지에 가깝습니다.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여자 문제 없고요. 적당히 인싸입니다. 게임은 롤은 고1 때 탈퇴를 했고 인스타도 탈퇴를 했습니다. 게임은 하지 않고 운동이 취미입니다. 좋습니다. 만약 영상으로 만드신다면 특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스미스 요원 조심하시고 이만 줄입니다. 재밌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자퇴를 해야 할까요? 영상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희망은 자퇴 된다고, 자퇴 오케이, 빨리 오케이 해줘요. 나를 벼랑에서 밀어줘. 그래서 디스 이즈 스파르타처럼 발로 차달라는 얘기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만 극복이 된다면은 저는 자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자퇴를 좀 말리고 싶은 사람인데 흥미롭게도 부모님이 꽤 학식이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인데 아들한테 자퇴를 허락했을 정도면은 평소에 자기 아들이 어떤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들한테서 뭔가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죠. 특히 아버지가 허락하신 게 좀 신기하네요. 내가 저번에 어떤 그림 그리는 사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지난주였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미술을 하는데 혼란스럽다 해가지고 나는 그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댓글에 뭐 인순이 얘기하고 누구냐 그 유명한 농구선수 서장훈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정적인 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계속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 빡세긴 하지만 빡센데 재밌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속에서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들이 마음에 든다. 이것도 훌륭한 열정의 동기이기도 해요. 물론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하는 진짜 변태 같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 뭐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변태 같은 타입도 있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충분히 해낼 정도로 또는 그 고통을 넘겨낼 정도로 보상에 도취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타입들이 있는 거예요. 특정 타입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경우에서 이런 건 있지. 사실 프로그래밍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연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시나리오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뭐 악보를 그리고 작곡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 과정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될 확률이 커요. 이거는 정말 충분히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고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오는 건데 대부분의 뭐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명예를 목적으로 하거나 스타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주는 도파민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대학을 자퇴하기 전에 제시돼야 될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은 대학의 학위가 필요 없는가? 정확히 얘기해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 얼마 전에 누가 댓글로 저한테 옛날에 제가 뭐 대학교에 관한 영상 지금 다 내린 거 올려달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멤버십에 올려놨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기득권들이 학위 장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학위 장사를 하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학벌주의 사회가 되고 4년제 대학은 나와야 사람 취급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게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4년제 학위를 팔아먹기 위해서요. 내가 걱정하는 거는 사연자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을 하면서 성인들과 전문가들과 협업을 한다 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유리천장에 부딪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즉 당신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좋지만 4년제 학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직장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일정 이상 진급을 못한다든가 또는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의 여부가 프로그래밍 영역에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성인들과 개발 협업도 같이 진행한 적이 있다고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성인들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필요해요. 대학의 학위는. 나는 한국에서 학위 장사를 하고 기득권들이 학위 장사하고 한국의 학벌 문화가 심한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졸로서 한국에서 대졸을 뛰어넘겠다.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아웃라이어인가라는 진지한 어떤 자신에 대한 고찰이 필요로 해.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힌트 하나 알려줄까요? 지난번에 내가 뭐 당신은 웹툰이 본인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댓글에도 대꾸가 없고 나한테 메일로도 대꾸가 없어. 기분이 매우 나빴나 봐. 내가 되게 재밌는 거 해줄까요? 진짜 아웃라이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연기 공부할 때 어떤 사주쟁이들은 내가 뭐 예체능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그랬고 어떤 사주쟁이들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너 니들 의견은 알 바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돈 내고 상담받았던 사람, 내가 당신은 당신 열정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들 그 사람 인생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림을 놓지 않으면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한들 나보고 절벽에서 밀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절벽에서 좀 안 밀었잖아. 그럼 아마 스스로 뛰어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절벽에서 뛰어내릴 사람들은 뛰어내리거든. 나도 그중 한 명이었고. 나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살면서 대학이라는 곳의 낭만을 느껴보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20살 내내 대학 캠퍼스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2번 다니고 그것도 4년제를 2번 다니고 물론 2번째는 편입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래서 2번째 대학 갔을 때는 거의 인생 2회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그렇게 잘 받았겠지.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서 최대한 뜯어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들어갔으니까. 인생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캠퍼스 문화라는 게 있고 그 캠퍼스 문화는 젊었을 때 내가 한 번쯤 느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기본적으로는 세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그리고 1학년 때 신입생 때 친구들과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볼케이노 토하고 사고치고 횡설수설하고 온갖 흑역사 만들고 지나고 나면 얻을 수가 없는 추억이에요. 내가 어젯밤에도 새벽 2시인가 3시에 내가 이 뒤에 침대 보이지?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내가 자다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첫 번째 다니던 대학이 수원대요. 내가 꼴통대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는 내가 오랜만에 얘기 좀 하네. 그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두 부류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입학했던 2010년도 초반 당시에 그 학교 학생의 절반은 인서울에 갔어야 되는데 떨어진 애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 학생의 한 절반은 수원대 온 것에 감사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원대는 되게 이상한 그 중간에 무슨 연옥 같은 포거토리 같은 약간 느낌의 대학이었어. 어. 그래서 유독 그 학교에서 편입생들이 많았어요. 내 친구만 해도 내가 편입한 애들 손가락에 뽑으면 한 6명 나와. 또는 반수를 했거나. 다 인서울로 갑니다. 뭐 외대, 중앙대, 뭐 이화여대. 그때 당시 이화여대는 정상이었어 나름. 나도 편입을 했고 뭐 건국대, 건대 뭐 다 어떤 대학이든. 근데 뭐 스카이급으로는 안 올라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최고 아웃풋이 중앙대였고 하마튼 내가 경희대를 갈 뻔하게 했지만 나는 영화 전공을 하고 싶어서 동국대로 갔지. 근데 그 정도로 애들이 많이 점프를 하던 곳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애들이 많이 오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그 술자리의 분위기가 특히 그 당시 내가 입학했던 해에 좀 비가 많이 내렸거든. 우중충해. 그리고 그 학교 앞에 요즘도 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집이 많아요. 뭐 대나무촌, 뭐 수원 닭발 이런데 되게 유명한 그런 뭔가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 걸치기 좋은 술집들도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캠퍼스가 그때 당시 이제 피처폰이었고 스마트폰이 아직 없었고 캠퍼스가 그 화성시 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 가까운데 다른 대학이랑 다른 캠퍼스로 넘어와서 교류를 할 일도 없어요. 큰 데로 나가봤자 이제 수원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많이 놀았지. 나는 그때 참 그러니까 내가 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앉았냐면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야. 나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학력도 훨씬 올라갔고 난 요즘 참 행복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왜 그때 그렇게 온건히 몰입해가지고 친구들과 추억에 이렇게 몰입하지 못했는가. 친구들은 날 되게 잘 대해줬어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거 없이. 난 그때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중충하고 굉장히 침울한 영혼이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내 옆에 머물러가지고 나를 되게 잘 대해줬어. 남녀불면 고마운 친구들이고 내가 그래서 그 학교를 갖다 버렸지만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거든. 그런 친구들은 다시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네, 나머지 생에서. 심지어 두 번째 대학에서도 못 얻었어. 딱 그 1학년 때 새내기 때 들어가가지고 서로 기분이 막 싱숭생숭 할 때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그리워하는. 내가 그때 당시 1학년 때는 그 학교 다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지옥까지는 좀 오바고 기분이 매우 우울했어.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세팅이 글루미. 굉장히 블루했어요. 내가 아직도 이제 그 대학의 맨 첫 번째 정문에서 맨 첫 번째 건물이 무슨 하얀색 정신병동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인문대학이에요. 지금 아마 이사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을 거거든. 되게 낡아가지고 거기 내가 4층이 영문과였는데 그 중앙에 강의실 안에 있거든. 내가 그 하얀색 벽이 있어. 내가 1학년 때 거기 앉아가지고 그 하얀색 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원래 연세대 영문과 가려고 했어요. 다들 안 믿겠지만 그리고 우리 대학에 온 모든 남자애들이 다 술 먹으면서 한마디씩 했지만 내가 수능이 뽀록이 났으면 난 연세대 갈 수 있었어요. 사실 나는 내 모의고사 성적은 경희대였어. 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근데 완전 미끄러져가지고 수원대를 간 건데. 그래서 나는 편입하고 경희대랑 동대 붙었을 때도 내가 뭐 학벌 세탁을 했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난 원래 인서울 갈 거였으니까. 근데 왜 수원대에 머물렀냐? 내가 연극을 하게 되면서 예체능은 학벌이 필요 없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좀 내 얘기 좀 길게 하게 되는데 내가 뭘 관철시키고 싶냐 사연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느낄 수 있는 그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딱 20살, 21살 때만 느낄 수 있는 거고 한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교라면은 내가 내 군부대 방향으로는 오줌을 싸거든. 근데 수원대 방향으로는 오줌을 안 싸. 그랬던 나도 친구들과의 추억은 그리워할 정도로 그 1학년 때 그 묘한 뭔가가 있다. 내가 그래서 그 코비드 19 시절에 신입생 애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0대 내내 대학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한평생 달려온 애들이 그 신입생의 새내기의 설레임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한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학력이 높지 않은 학벌의 애들은 다 재수라는 거야. 이탈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런 꼴통 같은 학교에
정이라도 들려면은 애들이랑 정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랑 정이 들어? 모니터로. 어떻게 모니터로 애들이랑 정이 드냐고. 내가 지금 돌이켰을 때 제일 후회하는 거는 그때 당시 친구들과 좀 더 푹 빠져서 그 순간에 머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뭐 내 자신을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어떤 미래를 살지 모르잖아. 어떤 미래를 살지 모르는 거니까.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 그 학교 다닐 때는 나는 빨리 그 학교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완전 벗어나고 나니까 가끔은 그때가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군대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대로 자퇴를 하고 대학에 안 간다면은 당신 인생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어떤 그런 새내기로서의 삶이나 그런 캠퍼스의 낭만이라던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세터 가서 놀면 애들 되게 집중해서 놀고 술 게임 열심히 하고 재밌어. 그리고 뭐 동기사랑은 나라사랑이라고 친구들 내 동기들 다 술 먹고 꽐라되면 별로 안 친한 애들이라도 다 도와주고 그랬거든. 요즘은 그딴 거 없겠지만 그런 유대라는 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라는 걸 느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직장을 잡는데도 나름 뭐 학벌이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좋은 학교에 학벌에 나온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야. 본인이 지금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고 지금 당장 자퇴를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자퇴라는 선택은 대학교 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가도 훨씬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뭐 제적을 당하든 내가 자퇴를 하든 대학은 입학금만 다시 내면 입학시켜 주거든. 왜냐하면 뭐 대학은 학위장사하는 곳이니까 돈 준다고 하면 받아주지. 특별한 뭐 본인이 뭐 총장 싸대기를 때리고 퇴학당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뭐하러 굳이 벌써부터 자퇴를 하려고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1학년 때 캠퍼스 라이프 즐기고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 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캠퍼스 라이프 즐기려면은 남초 학과보다는 좀 남녀가 반반 섞여 있는 학과가 재밌긴 한데 연애하기도 좀 수월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어떤 대학 캠퍼스 과잠도 한번 입어보고 내가 어딘가 소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대학, 그리고 대학생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정부든 뭐 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정부까지, from 롯데월드 to government, 신입생 새내기라고 뭔가 해주는 게 더럽게 많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학생 할인해주고 학생증 있으면, 또 뭐 외국에 어디 나가도 박물관 같은 거 학생증 있으면 할인해주고. 그 대학교 학생증이라는 자격도 굉장히 특권이란 말이야. 무엇보다 뭐예요? 본인 대학 안 가잖아. 그러면은 성인 되자마자 바로 군대 끌려가. 영장 바로 나와요. 연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군의 연기를 기본적으로 우선권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고졸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군대 연기하는 게 좀 꿀릴 게 많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사회인 예비군과 대학생 예비군 달라요. 대학생은 예비군 딱 하루만 해. 8시간인가? 그것도 자기 과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가.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도 다 출석 체크해주고 너무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한국에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온 사회가 당신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해줘요. 온 사회가 당신이 대학생인 이유로 예뻐해줘. 나중 가서 대학 하기 필요하면 그때 가서 수능 공부 다시 할래요? 뭐 학점 은행제 들어갈 거야? 칙칙하게? 차라리 지금 바짝 고2, 고3 한참 성적 오를 때, 가장 수능 잘 볼 때, 가장 수능 잘 볼 가능성이 높을 때 최대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때려치고 들어가봤자 1, 2년 빠르거든? 근데 내가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남들보다 1, 2년 더 빨리 했다고 해서 뭐 대단히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면 몰라. 왜냐면 호봉제니까. 또는 뭐 군대 말뚝을 박았으면 또 몰라. 군대 말뚝을 박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하사관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낫지. 하사로 부사관 시작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1, 2년 빨리 대학생이라는 옵션을 희생시키고 프로그램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단히 실력이 늘 것 같으면은 본인은 대단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좀 늦게 해도 괜찮은 거고, 평범한 실력이라면은 어차피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퇴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뭐 중퇴? 제적으로 끝나는 게 낫지 고졸로 끝나는 건 난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뭐 되게 유명한 대회도 나가고 한평생 공부했으면 한 번쯤 캠퍼스 라이프라는 걸 겪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한 게 난 대학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다 했어요. 아니다, 강의실에서 섹스하는 건 못 해봤다. 그건 못 해봤고, 뭐 여자친구랑 캠퍼스에서 피크닉하기, 친구들이랑 과 친구들이랑
잔디밭에서 학교에서 짜장면 시켜 먹기, 교양 수업 제끼고, 특히 술과 관련된 것들 아주 다 해봤지. 야채 박스에 소맥 만들어서 먹은 적 있어요? 야채 박스에 소맥 해가지고 의리 게임 해본 적 있어? 개 재밌는데. 어항에 술 담아 마시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별로 인생에 후회가 없는 거야. 젊었을 때 너무 재밌게 놀았으니까 대학 생활을. 그래서 심지어 그런 끔찍한 대학이지만 친구들과의 기억은 좋은 거지. 나는 이런 삶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축복이에요. 몰라, 솔직히 난 요즘 것들 Z세대? Z라 그러나? 당신들의 대학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 두 번째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애들이 잘 놀지도 못하고 다 새님들이었거든. 새터도 너무 안전하고 막 술 먹고 즐길 줄 아는 애들도 없고, 나 때는 남녀 불면 쇄골에다가 막 술 받아먹고 막 게임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뭔 놈의 무슨 무슨 그 뭐라 그래, 그 무슨 반도체 회사에 있는 그 뭐라 그래, 흰옷? 무슨 그거 방진복 뒤집어 쓰고 세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근데 영화과 세타는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 솔직히. 나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야.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일찍 잤어. 2시에 잤어. 세상에 내가 세터 가가지고 2시에 잔 적이 없어요. 나 세터 가면 거의 5시까지 놀았거든. 그때 처음으로 2시에 잤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 오늘 좀 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내가 좀 이 홍보를 좀 하고 싶었던 거야. 대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대학은 서울로 가요. 서울로.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웬만하면 서울로 대학 가시고, 그래야지 주변에 놀 것도 많고 인프라도 많고 한강도 놀러 가기 쉽고, 웬만한 뭐 박물관, 뭐 경복궁, 문화재 다 서울에 있어. 그리고 다른 학교랑 뭐 과팅을 하든 뭐 하든 다 캠퍼스가 가까우니까 좋고, 무엇보다 좋은 학벌로 들어가면은 서울에 있는, 일단 기분이 좋아. 막 가끔 이제 전철 타면은 뭐 고려대 애들, 뭐 연세대 애들, 뭐 경희대 애들, 뭐 무슨 대학, 뭐 무슨 예대 과잠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은 옛날 생각나서 되게 흐뭇해요. 보면은 저땐 저게 좋을 때지. 나는 그냥 요즘 과잠 거의 무슨 동네 마실 나가는 잠반데. 어, 그거를 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채널 본 사람 중에 10대가 아마 1%도 안 돼요. 대부분이 다 20대인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이제 뭐 올해 고3인 애들도 있을 거고 고2인 애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슬슬 현타가 올 텐데 좀 이런 얘기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생을 급하게 마음먹으려 하지 마라. 본인이 천재라면 1, 2년 늦게 한다고 해서 큰일 안 나고, 본인이 그냥 약간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라면 어차피 시간은 오래 걸린다. 잠깐 대학이라는 휴게소에 들려서 재미 보는 건 나쁘지 않고 군대 관련된 혜택도 많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 대답이 마음에 들길 바래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해주자면은,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은 지혜를 키우고 가장 사고가 넓어지고 가장 많은 사색을 했던 게 대학 시절이에요. 당신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되기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이전에 굉장히 내면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돼야 되고, 대학의 캠퍼스와 도서관과 일부 교양 수업들은 당신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대학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인문학적 가치라고도 하는데, 사실 요즘의 시대에는 인문학적 가치가 많이 퇴색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죠. 애초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모두한테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젊었을 때 대학을 다니면서 해볼 만하다. 왜냐면 그런 차원에서도 바로 직장에 뛰어들고 from paycheck to paycheck 매번 이번 월급날에서 다음 월급날까지 정신없이 사는 거 하기 전에 한 번쯤 삶의 지평을 넓혀볼 필요는 있다. 근데 뭐 이미 부모님이 굉장히 둘 다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집안 자체에서 책을 읽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을 거긴 한데, 그것 말고도 내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유튜브 영상을 찍든 뭐 강연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퍼올리는 거는 마치 지금 석유와 석탄이 옛날 고생대 석탄기 때 또는 쥐락이 백악기 때 누적이 된 게 지금 나온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처럼 다 제가 20살 초반부터 쌓아온 일련의 자원들인 거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 농축이 돼야 되고 숙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기간에 뭔가
무슨 뭐 인문학으로 정리한 책 몇 권이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내가 빼먹어가지고 뒤에 좀만 더 붙일게요.